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D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햇빛을 보기 힘든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우니 무조건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하루 10분 정도만 햇빛을 충분히 쬐어도 굳이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체질 적합도를 따져 비타민 복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반인들은 어떤 주장을 따라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보니 햇빛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들은 피부 미용을 위해 최대한 햇빛을 피하다 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신생아들은 출산 후에 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니 또한 비타민 D 섭취가 필수라고 하고요. 부족하면 성장을 못한다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여성의 경우에 특히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겪는 골다공증과 우울증은 물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고 구루병, 충치골 연화증, 발육장애, 아토피, 심혈관 질환, 빈혈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와 노인이라면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은 폐가 약한 체질에 좋은 목이버섯입니다. 생선 중에도 풍부합니다. 청어, 꽁치, 연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우유, 계란, 치즈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유량이 버섯이나 생선에 비해서는 매우 떨어져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또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월경 증후군, 심혈관 질환에도 비타민 D는 큰 효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의 결과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타민 D 효능에 대한 결과가 뚜렷하게 상반됩니다. 먼저 긍정적 경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제를 복용했는데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두 번째 분, 금음 체질인데 비타민 D 부족이 심하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평소 무기력했는데 주사를 맞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유로 부족해졌다면 보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사 맞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작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분입니다.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습니다. 잠이 쏟아질 듯이 오고 일주일 동안 숙면이라는 게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크서클도 사라지더군요. 잠시 도움받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분, 비타민 D를 복용하면서부터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몸이 쑤시는 증상이 점차 없어지고 활력도 생기고 피로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금음 체질인데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서 해마다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이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서 더 안 좋아졌다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그때는 원인을 몰랐는데 금체질 태양인 것을 알면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두 번째 분, 금양체질입니다.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비타민 D가 갑상샘 염증에 나쁜 영향을 줘서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닌가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햇볕을 하루에 10분 정도 쏘이거나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용성이라 과잉되면 독성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체질과 관련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 피부에서 합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피부를 주관하는 폐가 약한 체질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햇빛을 보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폐가 약한 체질은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적으로는 폐가 가장 약한 태음인 목 체질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폐가 차약장부인 한수양인 토양체질과 한소음인 수음체질입니다. 반면 폐가 가장 튼튼한 태양인 금체질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인 다음으로 폐가 튼튼한 체질은 열소양인 톰 체질과 열소없는 수양 체질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과하게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하면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비타민 D는 C와 달리 지용성이어서 체내에 축적되기 쉬우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즉 물에 잘 녹지 않아 소변 등을 통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비타민 D를 과잉 복용하기까지 하면 심한 경우에 체내에 칼슘이 축적되거나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를 지나치게 촉진해 심장과 폐 등에 칼슘이 침착되어 기능 부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 복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성된 비타민 D는 2주 정도 지속된다고 하니 주 2, 3회 정도는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체질을 따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든 여건이고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타민 D 부족이 심화된 상태라면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타민 D 보충제의 도움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폐가 약한 체질이라면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다만 고민이 되는 분들은 폐가 튼튼한 체질입니다. 비타민 D가 강한 폐를 더욱 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약한 간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무조건 주사를 맞거나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체질에 많지 않다고 하니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폐가 튼튼하고 간이 약한 체질은 일단은 햇볕 쬐기와 음식을 통한 보충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장부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섭취하면서 비타민 D를 살짝 곁들이시면 됩니다. 무조건 비타민 D만 드시거나 주사를 맞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태양인 금체질인데도 비타민 D 보충제나 주사를 맞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효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해서도 안 되겠죠. 몸이 예민하거나 비타민 D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효능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 D 효능과 부족할 때 보충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비타민 D가 과잉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비타민 D를 복용하게 되더라도 체질적 관점을 바탕에 깔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8체질 식품촌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